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3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드밴스 스틸을 사용하자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편, 2편, 3편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 상상진화의 박정근 차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상진화의 박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모에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팁앤트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3편까지 저와 함께 계속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진행하시면서? 약간 어려운 것도 있긴 했었죠. 뭐가 이렇게 어려우셨나요? 네. 네, 요즘 정말 다이나모가 핫하긴 합니다. 오토데스크 프로덕에 보면 뭐 레빗이라던가 CB3D 그리고 어드밴스 스틸까지 다이나모와 함께 함으로써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되게 핫한 아이템이긴 하죠, 저희 다이나모가. 그래서 저희가 아젠다 나갔던 순서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요, 다이나모 부분,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박정근 차장님께서 먼저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정근 차장님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 세션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어드밴스드 스틸 다이나모를 사용자를 위한 팁앤트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드밴스 스틸 안에 DB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이 팁앤트릭은 다이나모를 통해서 어드밴스 스틸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와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틸의 그런 개발적인 걸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DB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순서는 먼저 다운로드,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내용이죠. 설치 이런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틸에서 DB에 접근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툴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로 가서 직선형 빔을 만들면서 제가 DB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스트링이라고 해서 다이나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노드가 있습니다. 그 노드를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맨 마지막엔 어드밴스 스틸의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이나모 설치 방법입니다. 일단 어카운트 센터에 들어가시면 해당 다이나모 최신 버전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방법은 툴이라는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이나모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냥 커맨드 창에 다이나모라고 입력을 하셔도 다이나모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편집하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매니지먼트 툴스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툴즈 탭에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아주 크게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매니지먼트 툴을 실행을 하시고 테이블 에디터 버튼을 누르시면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된 DB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DB의 내용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테이블 에디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이나모에서, 그러니까 어드밴스 스틸용 다이나모에서 빔 만드는 걸 4가지 타입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빔, 컴파운드 빔, 그 다음에 벤트 빔,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빔이 또 하나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4개의 타입을 바꾸거나 매트리얼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DB에서 해당 값을 검색을 하고 그 값을 입력해 줘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예로 스트레이트 빔을 통해서 이 샘플을 제가 어드밴스 스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DB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DB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들으시면서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저희가 따로 저희 상상진화라던가 SCK 오토데스크 쪽에 이 동영상이 나중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 동영상 같은 걸 한번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정리할 때 혹시 캡처하실 부분이 있으면 캡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드밴스 스틸 실행해 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화면만 잠깐 바꾸고, 보시면 애드인즈에 다이나모 버튼이 있습니다. 다이나모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샘플 잠깐 꺼내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스틸용 다이나모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보시면 어드밴스 스틸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빔 쪽에 보시면 딱 4개 정도가 있어요. 벤트 빔, 컴파운드 빔, 스트레이트 빔, 테퍼드 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각각의 딱 하나씩 노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빔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노드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중에 스트레이트 빔을 만드는 노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이 스트레이트 빔 만드는 이 노드는 입력받기를 원하는 게 2개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입력받기를 원하고, 해당 빔의 방향을 벡터라는 값을 통해서 입력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입력받기를 원하는 이 값들은 사실 다이나모의 완전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포인트 입력하고 벡터 입력을 하시면 제가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빔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빔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다이나모에 어떤 뭐 타입을 입력을 하거나 뭔가 다른 입력하는 걸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이나모 코드를 짤 때 이 빔의 타입을 바꾸거나 재료를 바꾸거나 다른 걸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섹션에 뭐 HDA, 뭐 DIN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에 들어있는 코리아 템플릿을 써야겠죠. 여기 코리아, 아이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다이나모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매트리얼, 재료 바꾸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바꾸는 이 노드 이름 보시면 set material, 정직한 이름이에요. set, get set. 최용성 차장께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set은 거의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set material, 재료를 세팅한다라는 거고, 여기 어드밴스 스틸 쪽에 utility 쪽에 material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드 보시면 입력 포트에서는 한 군데에서는 객체를 입력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 군데 밑에 입력 포트 보시면 material name이라고 해서 문자 값을 입력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입력받기를 원하는 건 너무 좀 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빔을 입력을 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런데 이 material name, 이 material name이 문자 값으로 입력받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된 DB에서 검색하셔야 하는 값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글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에스터베이스 매트리얼에 키값을 넣어라 라는 건데, 저게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툴즈 가셔가지고 매니지먼트 툴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에디터 들어가시고 여기서 AS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된 DB가 전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지금 이 클릭된 이 매니지먼트 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드밴스 스틸이 종료돼도 계속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행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드밴스 스틸의 개발은 거의 DB와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툴만 띄워놓고 개발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면 에스터베이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스터베이스 DB 확정하시고 정직한 이름 매트리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트리얼 테이블
안에 보시면 안에 이 포함된 DB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run name이라는 열이 있습니다. 이 run name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드밴스 스틸에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재료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밴스 스틸에서 재료 이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run name에서 그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다이나모에 입력해야 되는 값은 옆에 있는 키 값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S235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S235를 찾으시면 옆에 키 값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많은 키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S235 이거는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과 키 값이 다행히 같아서 그냥 키를 입력을, 그러니까 개발적인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디스플레이 되는 뭐 그런 키를 입력을 해서도 아마도 실행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DB 관련된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냥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을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과 키는 반드시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DB에 오셔서 정확한 키를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야 작동을 합니다. 매트리얼에 관련된 건 에스터 베이스 매트리얼에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실행을 하면 자, 엣지 클릭했을 때 S235라고 재료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일단 재료는 바꿨으니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타입을 바꿔야겠죠. 이번엔 타입 바꾸는 걸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타입 바꾸는 노드는 여기 보시면 set section이라는 노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 빔 섹션이라는 쪽에 들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타입을 바꾸는 건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입력받기를 원하는 거는 또 엘리먼트를 입력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또 이거는 만들어진 빔을 입력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섹션 네임, 문자값 감이 안 오죠, 이런 거는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시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가 create section string이라는 노드였는데 이 노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섹션 네임이라는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엔 지금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진 빔의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노드는 지금 보고 있는 빔 섹션의 create section string이라는 노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드가 입력받기를 원하는 이쪽 두 군데 한번 보시죠. 섹션 타입도 문자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사이즈도 문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옵니다. 진짜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고 이 두 개의 문자 값은 실제로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되어 있는 DB의 내용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그 문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 섹션 타입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에스터 프로파일즈의 프로파일 마스터 테이블에 타입 네임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입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는 에스터 베이스에 접근을 했었죠. 이번에는 에스터 프로파일즈라는 DB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즈 확장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파일 테이블 마스터 네, 여기 있네요. 프로파일 마스터 테이블로 접근을 하시면 이러한 지금 보시는 DB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run name이라는 열이 있는데 run name이라는 열이 뭐냐면 대부분 run name 뭐 아니면 run 어쩌고 들어가는 컬럼은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런네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속성, 이제 타입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표시되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런네임이죠. 한국 걸 찾을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코리아, 코리아 아이빔,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 스틸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을 찾으시고, 실제 입력되는 값은 절대 런 쪽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실제 입력되어야 할 값은 텍스트 타입 네임 텍스트라는 열에 있는 이 값입니다.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컨트롤 C가 되니까 그냥 두 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이나모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섹션 타입에 들어갈 값은, 자 여기 에스터 베이스, 그 다음에 에스터 베이스가 아니라 에스터 프로파일즈의 프로파일 마스터 테이블에 그 다음에 해당 런 네임 확인하시고 그 다음 타입 네임 텍스트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보시면 섹션 사이즈, 이 두 개 다 지금 DB에 있는 내용이라서 진짜 초보자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섹션 사이즈는 또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터 프로파일즈의 해당 테이블에 그 다음에 섹션 네임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코리아 아이빔즈라는 걸 찾았습니다. 섹션 사이즈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열이. 테이블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열이죠. 그러면 ext 언더바 코리아 언더바 i 언더바 bims라고 써 있는데 이게 실제 테이블 네임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과 일치하는 걸 어디서 찾으시냐? 에스터 프로파일즈에서 해당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 똑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 에스터 코리아, 예, 보시면 이거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서야 보이는 DB가 실제 타입의 유형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찾으실 건 섹션 네임, 이걸 보시고 필요한 타입을 이 섹션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된 거는, 자, I130 100에 1217, 이 내용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값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DB를 좀 아셔야 사실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노드들을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거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바뀌는 거 보셨나요? 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유형으로 바뀌었고 아까 매트리얼도 바뀐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나모에 있는 노드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이 노드가 사실 중요합니다. 입력받길 원하는 값 모두가 DB에서 검색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일단은 제가 샘플로 지금 DB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다시 PT로 좀 돌아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인 기둥을 만드는 거는 뭐 기본적인 데이터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얼 세팅만 보더라도 DB를 검색을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표현되는 지금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을 넣어도 될지는 모르지만 에러가 날 수가 있다. 왜냐? DB의 키값은 정확히 저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확한 매트리얼의 그 값은 에스터 베이스의 매트리얼 테이블에 키값을 입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어드밴스 스틸에 표시되는 이름과 키값이 항상 같은 거 아니다라는 표시이고요. 요번에 거는 이제 그 타입을 바꿀 때 이제 그 셋 섹션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 섹션 네임이라는 입력 값은 create section string이라는 노드가 만들어 준다. 그런데 그 노드도 문자 값을 요청을 받길 원하고 그 문자 값은 모두 DB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션 타입이라는 거는 어디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느냐? 에스터 프로파일즈의 프로파일 마스터 테이블에 해당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 그걸 run name 쪽에서 검색을 하시고 run name 쪽을 그 값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행의 type name 텍스트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섹션 타입의 값입니다. 그리고 섹션 사이즈는 아까 검색한 그 type name 텍스트 옆에 위치한 테이블 네임 쪽에 테이블 이름을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테이블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다양한 타입 유형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 섹션 네임을 입력을 해 주시면 그게 섹션 사이즈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 결과가 저렇게 잘 반영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나모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 사실 저 섹션 크리에이트 이런 노드는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DB 이런 구조 모르면 사용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팁을 좀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드릴 내용은 제가 아까 샘플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create section string이라는 노드가 그 타입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노드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직선 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빔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이 검색을 하는 건데 다이나모에서 4가지 빔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빔과 그 중에 4가지 중에 스트레이트 빔과 벤트 빔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곳과 똑같은 곳에 DB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유형은요. 그래서 프로파일 마스터 테이블에 해당 값 검색해야 된다라는 것과 똑같이 섹션 네임 입력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2개의 빔 유형을 작성을 하실 때는요. 그런데 컴파운드 빔과 테퍼드 빔, 이 2개는 틀립니다. 또 약간 DB의 위치가 틀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 마스터 테이블이 아니라 컴파운드 마스터 테이블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DB의 위치가 틀려요. 거기다가 섹션 타입의 값이 여기서는 컴파운드 클래스 네임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섹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블 네임으로 해서 테이블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타입 네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섹션 네임을 입력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컴파운드 빔과 테퍼드 빔에서는 타입 네임을 입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간 두 가지가 DB의 위치가 틀린 상황이라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인 거고요. 보시면 어드밴스 스틸 잠깐 다시 가서 지금 보시는 건 테퍼드 빔에 관련된 샘플인 거고요. 이 테퍼드 빔과 컴파운드 빔 2가지가 DB의 위치가 약간 틀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틀려요. 컴파운드 마스터 테이블, 그 다음에 타입 네임을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시면 시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DB가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DB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드밴스 스틸에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다양한 D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DB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DB가 기본적으로 위치한 위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오토데스크 어드밴스틱 해당 버전, 그리고 지금 INT라고 써있는데 저건 템플릿이죠. INT 말고도 다른 게 많아요. 그리고 스틸 폴더, 데이터 폴더까지 접근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DB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estbase.mdb, estbase라는 DB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트리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볼트, 스터드, 앵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DB인 거고요. 다음 DB 보시면 esterrules, 이 DB는 뭐냐면 이 DB의 핵심은 사실 저거예요. 조인트 관련된 내용이 이 DB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틸박스라는 걸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근을 했던 DB이기도 합니다. 조인트 생성 자동화를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으시면 esterrules라는 DB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조인트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tersettings는 어드밴스 스틸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설정, 이런 설정 값들이 이 DB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터 프로파일즈라는 DB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까 보셨죠? 빔의 뭐 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각 나라들의 해당 빔 뭐 타입,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편집하시거나 뭐 사용을 하셔야 되면 이 DB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드밴스 스틸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BIM 철골 모델링 자동화 전문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MDB 파일 이런 거예요. 사실 MDB 파일 이런 거는 외부의 DB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라이브러리가 관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속도도 약간 빠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체 폼의 DB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으로 그 DB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이나모라던가 조금 DB를 알거나 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약간 어드밴스 스틸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 내용인 거고요. 제가 지금 뭐 Q&A 이런 것들 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저거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부장님 준비되셨죠? 네. 네, 다음 세션은 저희 이경미 부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커스터마이징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뭐 H빔이라던가 뭐 I 섹션, CT 섹션, 그다음에 앵글 이렇게 제공하는 섹션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성품이 아닌 그런 섹션 유형을 사용을 하실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유저 프로파일로 등록을 해서 그 라이브러리 섹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커스텀 커넥션입니다. 커스텀 커넥션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이라던가 여러 디테일 이런 툴들을 보면은 커넥션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커넥션을 별도로 스페셜 커넥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만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커넥션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커넥션들을 같이 라이브러리처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할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요번에 실습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유저 섹션이라고 하면 지금 익스텐디드, 그러니까 저희 그 리본 탭에 보시게 되면은 탭에 익스텐드 모델링이라는 탭에 보시게 되면은 유저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섹션을 클릭을 유저 섹션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레임, 그리고 아우터 컨터, 그다음에 이너 컨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해당 순차적으로 얘를 설정을 하셔야지만 이 섹션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CP 포인트라고 해서 카지노 포인트라고 해서 컬럼을 모델링 할 경우는 C5라고 해서 센터를 기준으로 모델링하고, 뭐 H빔을 그 모델링 해갖고 빔을 모델링 할 때는 CP 포인트에서 2번 해갖고 TOS의 센터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유저 섹션 같은 경우도 분명 내가 이 프로파일을 등록을 할 때 얘가 어느 포인트가 센터고 어디가 TOS고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를 또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장님 이거 꺼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차장님이 작업하셨던 부분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템플릿을, 캐드도 마찬가지고 저희 오토데스크 프로젝트는 제일 처음 템플릿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AS 템플릿을 설정을 하시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섹션 커스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익스텐디드 모델링에 보시게 되면은 익스텐디드 모델링 탭에 유저 섹션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 아이콘들을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유저 섹션을 하기 위한 사각형으로 유저 섹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저는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프레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은 그 하단에 있습니다. 렉탱귤러가 있고, 그다음에 선이 있고, 서클이 있고, 텍스트가 있죠. 저는 이 유저 섹션을 이 프레임 안에 그릴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우선 렉탱귤러로 해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아우터, 그래서 이 유저 섹션에 아웃라인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 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미리 이 어드밴스 스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 프레임은 프레임이고 컬러는 뭐 레드 색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거는 얘에 대해서 안에 있는 외곽 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는 아우터 섹션이고, 그다음에 그 컬러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렉탱귤러가 아닌 폴리라인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를 켜고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선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섹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션의 아우터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저는 이너 섹션을 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 이너 섹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순서를 했을 때 얘를 옵셋 기능, 아우터에 있는 옵셋을 이용해서 했지만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순서적으로 제가 이너를 하기 위한 이너 섹션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너 섹션이 선택되고 얘에 대한 컬러가 지정된 상태에서 옵셋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를 여기서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쭉 얘가 리스트업 되죠. 여기서 이너 섹션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우터 섹션과 이너 섹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할 거는 저희가 H빔이나 이런 모든 섹션 보면은 그 안에 필렛으로 해서 R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R값을 반영을 하는 부분을 여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를 지금 exact outer contour로 바꾸고요. 그러면 얘가 그레이 색상으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우선 이 값은 같을 거니까 카피를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놓고요. 얘를 가지고 아우터로 바꿔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렛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안 먹네요. 네, 그래서 필렛을 주고 여기도 필렛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필렛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렛을 줬더니 지금 이렇게 그 필렛 준 값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이너에 또 요 R 값을 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xtract 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얘도 이너 섹션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얘를 extract inner section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필렛을 통해서 여기에 R 값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상을 하고 싶은 지금 모양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은 저희가 그 섹션 라이브러리 섹션 프로파일 지정할 때도 보면은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섹션에 대한 네임이 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섹션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섹션에 대한 네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섹션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선이나 렉탱귤러가 아니라 텍스트다 보니까 네, 텍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유저 섹션 클래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제가 클래스는 지정을 했고 이번에는 섹션 네임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섹션 네임도 당연히 텍스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름은 유저 섹션이라고 줬습니다. 텍스트와 형상은 이 프레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저 섹션에 대한 클래스, 그다음에 유저 섹션에 대한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형상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면 카지널 포인트라고 해서 이 CP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위에 이 프레임과 각각의 아우터, 이너 이걸 통해서 각각의 섹션에 대한 외곽 라인, 그다음에 안쪽 라인, 그다음에 정확한 하기 위해서 필렛 값, 그다음에 유저 섹션에 대한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프레임을 렉탱귤러로 할 건지, 그다음에 선으로 P라인으로 할 건지, 폴리라인으로 할 건지, 텍스트로 할 건지, 아니면 서클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기나 텍스트에 대한 속성은 그 하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카지널 포인트, CP 포인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 제일 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센터는 얘 센터에다가 그 CP 포인트 C5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의 상단은 이 포인트로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의 하단은 여기겠죠? 이 포인트에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처음이신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 말하는 건가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빔을 하나, 컬럼을 하나 그렸습니다. 컬럼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컬럼에 보시게 되면은 요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속성 프로퍼티 창에 보시게 되면 포지셔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지금 현재 이쪽에 돼 있는데 쟤를 센터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요 기준 레퍼런스 라인을 기준으로 얘가 TOS인지 아니면 우측 좌측 엣지인지 하단으로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 CP 포인트에 따라서 이건 항상 바뀝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만든 프로파일에 대한 이 위치를 제가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센터랑 요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이 세 포인트를 제가 지금 포인트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면요. 그 다음에 요 유저 섹션에서 모든 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해서 이거에 대한 좌표를 찍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Generate Selected Sec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하면은 요 하단에 커맨드 창에 다 나오죠. Select Object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터를 하면은 타입 유저 섹션 클래스 섹션 석세스풀 크리에이티드 해갖고 제대로 이제 석세스풀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U로 해서 드로잉으로 해서 템플릿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홈 탭에 가서 롤드 아이 섹션 보시게 되면
보면 이게 I 섹션, 그다음에 C 섹션, 앵글, CT 형광 섹션 해갖고 섹션에 대해서 쭉 나오죠.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Other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요 Other 섹션에 가시게 되면은요. 여기 유저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제 마우스가 아니다 보니 핸들링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유저 섹션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유저 섹션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유저 섹션 클래스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유저 섹션이라고 텍스트를 워딩을 써서 유저 섹션 클래스의 유저 섹션으로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워딩을 할 때 유저 섹션 클래스라고 해서 섹션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하단에 제가 그냥 유저 섹션이라고 이렇게 키인을 했다 보니까 그거 그대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건데요. 만약 저희가 이 그 형상이라던가 이거에 따라서 네이밍을 명확하게 부여하신다면은 그 부여하신 이름 그대로 해서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정형화된 프로파일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유저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런 섹션 라이브러리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클래스 자체를 회사 표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고 제가 아까 했던 일련의 작업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클래스에 대한 네임을 다 일일이 주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요 드릴 다운을 했을 때 유저 섹션 저는 하나만 이 클래스에 지금 하나의 섹션에 대한 프로파일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뜨는 건데요. 얘를 쭉 다 리스트업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일이 제가 할 때마다 그 유저에 대한 프로파일을 일일이 다 별도로 만드실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지금 라이브로 직접 보여드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또한 내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그리기 그렇다라고 하면은 CAD에서 그거에 대한 평면이라던가 아니면 섹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다 쉽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저 섹션 만드는 거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스텀 커넥션입니다. 커스텀 커넥션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을 사용하신다면은 커넥션 볼트 팔레트를 통해서 여러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커넥션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스페셜 커넥션이라던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스탠다드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커넥션 타입들이 분명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매번 할 때마다 새로 만드느냐 그럴 게 아니라 커스텀 커넥션도 이런 유저 섹션 프로파일처럼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홈 탭에 보면은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웨비나 방송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드밴스 스틸은 5개의 팔레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랑 그 다음에 커넥션들에 대한 커넥션 볼트 팔레트 그리고 드로잉을 하기 위한 드로잉 프로세스 드로잉 팔레트가 있고 또 BOM 관리를 하기 위한 해갖고 총 5개의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런 커스텀 커넥션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 안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서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팔레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팔레트에 있어서 커스텀에 하나 컬럼의 베이스 플레이트다라고 하면은 원 빔에 엔드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붙는 거죠. 그리고 걷어랑 빔에 붙는다 하면은 얘는 투빔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디피니션을 투빔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걷어에
호리젠탈이라던가 버티컬 브레이스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3빔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커넥션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데피니션 메서드를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거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커넥션 부분을 직접 좀 모디파이를 해서 만들어 보고 이걸 가지고 커스텀 커넥션으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쉽게 모델링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H빔으로 해서 저는 300에 300짜리 10에 15짜리를 할 거고 얘는 머티리얼은 SS SS400입니다. 그리고 네이밍은 컬럼으로 되어 있고요. 포지셔닝은 센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 건데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커넥션 볼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컬럼을 선택을 하고 노라고 하면은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형상이 보이실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티크니스는 25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즈, 옵셋 되는 부분은 제가 그냥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만약 플랜지 스티프너가 붙는데 나는 보스 사이드로 해서 붙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모디를 해서 등록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Q&A 시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빠듯하네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트를 저는 그래서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90도 해서 촉박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정을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너가 플랜지에 붙고 보스 사이드로 된다. 제가 이걸 좀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편집하고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만약 지금 이거는 스탠다드인데 만약 이게 회사에서 만든 별도의 이제 그 커넥션 타입이다라고 한다면 이 커넥션 타입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넥션 타입에 대해서 등록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우선 클래시 나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클래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 체크를 해보고요. 또한 만약 이 부분의 플레이트를 제가 추가를 했다면 이 플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 샵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어드밴스 툴 팔레트 여기서 이제 용접이 다 될 수 있도록 현장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등록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커스텀 커넥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커넥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디피니션으로 메서드를 할 거냐 해서 저는 원 빔 위드 엔드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셀렉션 빔을 선택하라. 네, 그래서 빔을 선택을 합니다. 빔 선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우스 핸들링이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제 맘대로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네임을 주라고 하죠. 그래서 빔 위드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셀렉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고 얘는 빔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 그 커넥션에 대해서 선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CP 카피를 해서 제가 얘를 컬럼을 이렇게 몇 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인서트 커넥션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그 템플릿 그 커스텀 커넥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셀렉션 빔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만약 제가 만든 것들을 가지고 만약 멀티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크리에이트 템플릿 멀티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커넥션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멀티풀로 내가 선택하고자 있는 컬럼을 다 선택하시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제가 만든 유저 커넥션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오늘 뒤에 방송이 있어서 저희가 쭉 연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좀 마음도 급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 커넥션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꽤 들어온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한 2분 정도 질문 사항들을 쭉 추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Q&A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다이나모에 대한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광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차장님. 다이나모가 가지는 마인드가 심플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4가지만 설치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다이나모 쪽에 어드밴스드 스틸 지원되는 건 아직 너무 기능이 작습니다. 사실 지원된 게 작년인가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레빗도 예전엔 그랬어요. 뭐 초반에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하지만 점점 늘어났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레빗도 뭐 매개 변수 뭐 만드는 거 다양하게 들어온 것처럼 어드밴스드 스틸 쪽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렇지만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김일님께서 네네. 해주셨는데요. 다이나모에서 주어진 AD의 정보값은 AD 파일에 지정이 되어 빔에서 불러들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저 질문이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뭐 다른 오토데스크 빔 관련된 도구, 그러니까 거의 레빗이겠죠. 그쪽에서 쓰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고, 저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어드밴스 스틸의 접합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레빗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레빗 쪽의 스틸 기능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되어 있는 DB, 조인트 관련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터 룰스라는 DB를 사용을 합니다. 해당 내용은 레빗 쪽에 조인트 관련된 개발을 하거나 API를 만들 때 그 DB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DB가 있는 게 아니라 오토데스크 제품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중에 대부분이 레빗에서도 철골 구조 설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드밴스 스틸과 비교 시 전체적인 작업 속도나 설계 품질 검증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서 특별히 느낄 만한 차이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거는 저희가 첫 시간에 차장님하고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드밴스 스틸에서도 모델링이 가능하고 레빗에서도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한 이 두 시스템 간에서는 양방향 인터페이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업자가 나는 레빗이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모델링을 레빗에서 다 작업을 하시고 그거를 어드밴스 스틸로 넘겨서 커넥션 부분은 레빗에서 반영하고 있는 커넥션이 많긴 하지만 아까 보셨겠지만 라이브러리라던가 커넥션에 대해서는 얘가 샵까지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어드밴스 스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 커넥션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라면 레빗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커넥션 부분에 있어서는 어드밴스 스틸에서 하고 또한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파트 어셈블리 이런 개념과 함께 물량 산출이 굉장히 쉽습니다. 볼트라던가 그다음에 플레이트 요소 그다음에 이런 빔 요소 어셈블리 리스트 해갖고 BOM 산출이 굉장히 쉽고요. 얘가 계속 아까 차장님께서도 DB라고 하기 때문에 이 DB이기 때문에 리비전에 대한 히스토리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면 부분이라던가 물량 부분은 어드밴스 스틸이 되게 파워풀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델링은 뭐 자기 편한 걸로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드밴스 스틸은 물량, 그 다음에 도면화 부분에 너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빗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내 설계사무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레빗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레빗으로 모델링 얼마든지 다양한 거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드밴스 스틸로 가지고 와서 쉽게 커넥션 조합이라던가 물량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도면 부분 그리고 도면도 뭐 어드밴스 스틸에서 하셔도 되지만 또 레빗에 가져와서 나는 레빗에서 도면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어드밴스 스틸의 장점은 이 리비전 관리, 클라우드 마크 이런 모든 것들이 히스토리가 남고 모든 그런 관리가 좀 더 용이하다. DB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되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에 좀 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더 자세하게 조언 좀 쓰실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좀 타이트했었는데요.
저희가 3차까지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질문들 그리고 이런 좋은 응원글들 보내주셔서 저희가 3차까지 진행하면서 되게 좀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어드밴스 스틸이 진짜 활성화가 잘 된다면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면 저희는 내년에도 또 이런 이벤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유저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CK의 이경미, 상상진화의 박정근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